오늘의 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조국 전 대표입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최근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을 이런 거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어차피 교수 안 들어간다 라는 걸로 취하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이유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지만 교수직 어차피 안 들어간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스스로 지금 취하한 건데 이런 소송까지 했었군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 비슷한 어떤 그 논란인데 어떤 논란이냐면 이제 나는 억울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 유죄 선고받고 감옥에 복역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억울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표적 사정이었다라는 총리 후보자. 그리고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나는 억울해 교수직 돌려줘. 조국 전 대표 다 이 좀 억울해 논란이 겹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을 벌여왔던 건데 이걸 지금 취하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법에서 징역 2년이나 나왔는데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죄가 다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마치 뭐 소송을 취하하는 것 자체가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소송은 끝까지 가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길 가능성 제로다. 그렇죠. 100% 지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갔는데 졌어요. 대법원까지 이제 져봐요. 그러면 자기를 지금 사면받아갖고 지금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본인한테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죠. 다리를 건넜다. 부인이 됐건 본인이 됐건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너무나 이제 그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아까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했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교수로서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죠.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는 본인은 사면받아서 정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교수할 마음도 없고 소송 가서 해봤자 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딱 마치 뭐 대승적 견지에서 다투지 않는 것처럼 취하를 살짝 하면서 자기 어떤 정치 길을 가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많은 언론들에서 복경 의원님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해 달라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면을 요구하는 걸 청구서를 내민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많이 있던데 그거는 뭐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빠른 시일 내에 사면해 주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적인 관심사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청구서라기보단 이재명, 조국은 윤석열 검찰 내에서 발기발기 찢겨지고 탄압받은 상징이에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녀 입시 비리 문제만 남아 있는데 실제 청문회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놈 나쁜 놈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사모펀드 불법 논란이었어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 조국 임명하면 안 된다 반대했었죠. 뭐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쁜 놈입니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모펀드는 다 무죄 받았어요. 사모펀드 무죄 나왔어요. 다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이리저리 찾다가 딸한테 표창장을 그 엄마가 다니는 학교에서 표창장을 주었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자녀 입시 비리 문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때 그 조민 씨 그 아들 나이 때에 광풍이 불었던 외고 입시, 특목고 입시 그리고 스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못됐다라고 난도질을 하고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엄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탄압받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뭐 빚내놔라, 뭐 청구서 내놔라,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자, 저는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 국민들 정서 생각해서 네. 균형점이 언제쯤일지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아, 시점의 문제입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사면은 결정됐고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복귀한 의견이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시점에 대한 문제가 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쯤을 고민을 그렇군요. 해서 이 정말 잔인하도록 호악스러웠던 윤석열 검찰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 피해받은 당사자들 조금 이따가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도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잔혹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팩트와 또 소설이 막 섞인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유죄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실제 검찰의 탄압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반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조국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검찰의 무리한 탄압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좀 시점을 고민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고영진 의원님. 아니 내가 얘기를 드려서 내가 어이가 없는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씨가 탄압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요? 아니 탄압을 받았으면은 사모펀드 문제도 유죄로 나왔어야죠. 사모펀드 무죄잖아요. 자녀 입시 비리는 이거는 정경심이라는 아내하고 공모해가지고 아내는 4년 받고 본인은 2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이걸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저는요 그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지난 탄핵 국면이나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우군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계력 아니면 걸림돌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 훨씬 더 넘어요. 뭐든지 입법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2요구나 거부권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는 이제 청구서 내들이미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 빨리 사면시켜달라. 지금 형이 확정돼서 산 지 4분의 1도 안 채웠어요. 이런 분을 사면한다고요? 국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저는 아마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조국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 그 죄 지은 것까지 다 그렇게 무죄다 그러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고 한 건 뭡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는 제발 몰고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형을 얼마나 살았느냐 이 말씀하셔서 그러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이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점을 뭐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이다. 바로는 사면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모펀드라고 했으면 그거 수사했었어야죠. 근데 그거는 실제 보니까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샅샅이 훑다 보니 아이 과거에 뭐가 좀 있었네 해서 이거를 처벌하는 것. 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란 수사하면서 그 특정 개인의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은 정치 탄압인 거죠. 네. 자,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피플 두 번째 인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억울하다라고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조작됐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유죄로.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김성태 진술이라든가 네. 안부수 씨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죄가 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뭔가 어떤 그 내분이라든가 그 선언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이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검사장 출신의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인데 자 1, 2, 3심을 거치면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함께 보시죠. 1심 징역 9년 6개월, 2심 징역 7년 8개월, 3심 징역 7년 8개월 혐의 대부분 다 유죄가 판결됐고요. 본인의 뇌물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주된 혐의는 1, 2심의 판단이 모두 다 같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억울하다라며 특별 사면 링크를 공유하고 있고요. 변호사는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 죽인 게 본질이다. 사건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뭐 어디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1, 2, 3심은 다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조작된 증거는 뭔지, 오히려 법원이 기각한 건 야당에서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이 오히려 기각됐는데 이게 뭐가 조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죠. 진술. 진술 세미나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관련된 증거는 사실 검찰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말의 신빙성으로 판단받은 재판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이제 본인 개인 비위 사건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 김성태 이 쌍방울 전 회장 등 쌍방울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진술이 오염됐고 본인들의 이 비위, 알선수재 등의 비위를 감하기 위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하고 본인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그 진술은 맞춰진 진술이다. 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그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했던 경험상 이게 뭐 진술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적 의견으로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사면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건에 대한 어떤 개인적 판단들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 사건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의 핵심적인 유죄 인정의 사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본인의 이해와 결부된 사건이었다고 하면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을 때 과연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박균택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논란의 이 핵심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여권 핵심 의원의 이 주장인 건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3심 사법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균택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근데 연수원 동기고요. 또 인성도 훌륭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좀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검찰이 조작됐다고 하면 본인도 검찰 고위급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검사했을 때 다 조작을 했다.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애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일단 첫 번째는요. 대북 선거 관련해서 관련자의 진술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건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요. 그 같이 술 먹고 돈 입금하고 그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돈 보낸 거.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안보수라지 몇 명 진술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김성태의 어떤 쌍방울 회사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 그건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오고 간 거 그런 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대법원이 또 1심, 2심이 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사실관계 팩트에 의해서. 근데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플리바겐이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플리바겐이 해서 그 사람들이 입건을 안 했습니까? 기소를 안 했습니까? 플리바겐이 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은 절대 이화영을 옹호하면 안 돼요. 왜 옹호하면 안 되냐면 저 7년 8개월의 형수에는 뇌물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뇌물 있죠. 근데 뇌물도 굉장히 질이 나빠요. 그냥 법인카드 쌍방울에서 받아서 뭐 핫도그 사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방울에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요구를 합니다. 법인카드 요구하고요. 차 달라고 요구하고 또 차도 조금 안 좋은 차주니까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이렇게 질이 나쁜 뇌물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화영을 왜 옹호한다는 이해가 가잖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개인적 비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끝까지 조작됐다고 왜 이렇게 옹호를 하는지 그 이화영을 옹호하면 이재명 대통령 뭐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났으면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보면 불복하면 안 된다.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정도 좀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정도 언사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뇌물죄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렇잖아요. 그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 유죄니까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유죄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확정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죄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저는 잘못하고 있다. 이화영을 너무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인 것처럼 어떤 뉘앙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됐다고 보십니까? 억울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뜨거운 인물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자,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의 이 대표 최성룡 대표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이 접경지 어떤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 탈북자 단체들의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처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탈북민들과 납북자 단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의 반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북한으로 삐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 북한으로 삐라 보내지 말라. 그런데 계속해서 어기고 보내면 처벌하겠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으로 없어졌는데 뭔 근거로 처벌을 하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이 납북자 가족 모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권력이 이재명 대표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또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유로해줘라. 남북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을 좀 요구해달라 이건데 그러면 전단지 그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북한 관련된 취재를 워낙 오래 왔고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도 오랫동안 취재해 온 잘 압니다. 아버지가 최성룡 대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북한에 의해서 납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정부들이 북한에게 이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이 생사 확인조차 안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대의 명분 속에서 대의 명분을 내세워 이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미뤄왔던 거죠.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이 납북된 가족들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대북 전단을 막아라, 계속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이 지시에 이 탈북민들과 납북자 단체들은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 남북 관계를 핸들링해야 한다라는 또 명분도 대통령에게는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복경 의원님.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마음대로 북한 욕하고 원망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남북 문제가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그 주변 우리 세계 평화로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대결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불안한 대한민국, 이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항상 똑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제3국의 또 다른 공장이 있어야 돼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이기도 한데,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고민을 하고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최성룡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친이시면 이제 아주 옛날 분이실 것 같은데, 저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억울해하시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을 터인데요. 그것을 그저 우리의 시각에서만 밝혀라, 찾아내라, 만나게 해라. 이거는 북의 잘못, 남의 잘못, 양 정부의 잘못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민족, 우리 전체 한반도의 비극이라고 좀 바라보시면 이걸 대립이 아닌 평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이 혹시라도 소식을 찾아서 북을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은 저분들의 삐라를 뿌려서 남북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삐라를 멈추고 그 삐라에 대한 답이 오물풍선으로 오는 것, 이것도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 남과 북이 서로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으면 그분들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뛰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그 납북되신 부모님, 가족들을 그리워하신다면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세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아니, 저 가족들이 오늘 아침에 사라졌어요. 북한으로 납북이 됐어요. 국민들,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고 싶은 심정,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납북자 좀 찾게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촉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하면 저런 분들이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며 시간 버려가면서 그리고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저렇게 풍선 안 날리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건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돼서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존중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분들을 처벌해. 저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픔도 이해하지만은 남북 간에 많은 긴장이 고조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접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국민들은 더 어려움을 겪으니 이제 정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저는 이렇게 설득하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법적 처벌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법적 처벌 근거 찾느라고 대북 전단 금처벌법은 이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2년 전에 받았으니까 이걸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무슨 항공안전법이다, 심지어는 무슨 가스 무슨 법이다까지 찾아가지고 저 사람들 처벌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게 이게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저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를 끌고 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보듬고 하는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뜨거운 인물 핫피플 3명 전해드렸습니다.